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 오랜만에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일 현지 시각입니다. 오늘 새벽이 되죠.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C 인사이츠는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가 규정한 33개 주요 반도체 제품군의 내년 출하 전망을 공개했는데, 이 중에 낸드가 가장 큰 증가량을 보일 거다, 성장세를 보일 거다라고 했습니다. 5G,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리고 딥러닝, 그리고 VR 가상현실, 이게 다 5G 시대가 열리면서 다 연관돼 있죠. 그래서 낸드와 드램이 굉장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SSD 쪽에서 이제 고밀도랑 고성능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낸드 플래시 쪽은 이제 또 내년 출하량이 19%가량 늘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반도체주 다시 한번 관심 가지면서 이미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매집해야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일매일 시황 읽어드리면서 주가를 보여드리는데, 5만원 이탈하면서 약간의 우려감을 갖는 분들이 있으셨지만, 시장을 조정받게 할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밀어내리면은 아주 편안하게 시장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5만원 돌파하면은 이 위에서 기존의 액면 분할한 다음 개인 투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 구간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다.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치고 달리기는 어렵다. 좀 쉬엄쉬엄 가야 된다. 매물 소화 구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쁘게 쉰 거예요, 이거는. 매물 소화 잘 거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5만원 이탈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14,700, 14,000이래. 47,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7,000원대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없는 분들도 담을 수 있는 구간이고, 있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3,500원 구간까지 오면은 이거는 거의 무혈 입성이죠. 감사한 구간이죠.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 오는 가격이고, 하이닉스 66,000원하고 비교해서 이 구간은 안 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올 가능성이 높다. 돌발악재가 아닌 이상. 5만원 이탈했는데 빠르게 3일 안에 회복해주면 강하다라고 했는데 딱 3일 걸렸습니다. 회복해서 지금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는 5만원 가급적이면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한번 한 차례 더 양봉을 한번 세워주고 조정을 받아도 그 다음에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소폭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을 같이 받았죠, 삼성전자랑. 그리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매물대 때문에 쉬는 구간에서 하이닉스라도 먼저 가주면 시장이 좋을 수 있다, 양호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도 같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게 별로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닉스가 요 기존의 하락 추세 밴드 쪽까지 들어오는 거, 이거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여기 이 구간에 있으면은 지수가 못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와서 한 75,000원 이하에서 73,000원 사이를 주면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신규 매수도 가능한 기회가 충분하다. 하지만 지수는 못 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딱 붙여놨습니다 했죠. 상단에 딱 붙여놨고 오늘 양봉이 필요하다 했는데 필요한 만큼 딱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식적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원래 11월 중순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칠레에서 서명식이 있어야 되는 1단계 무역 합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20일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우려감에 있어서, 그리고 불확실성에 있어서 조정받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그런 조정받는 것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사실 밀린 게 별로 없어요. 기존에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살짝 내준 거고, 블록딜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도 더 밀린 게 없죠.
하이닉스는 강세 나왔다가 잠깐 쉰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들이 얼만큼 강했는지는 뭐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올라온 걸 보시면 되겠죠. 6만 원대부터 이만큼 올라온 거니까.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6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 중반까지 올라오고 살짝 쉬었다. 오늘도 8만 원 위잖아요. 그러면은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차트 맨 앞에 가르쳐드린 이 구간부터 거의 30%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도 조정받은 구간도.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걱정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봄, 여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뭐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까지 볼 때 시장이 뭐 양호하다면은 내후년까지도 가능하겠죠. 내후년에는 이제 반도체 쪽 공급, 디램 쪽은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엔 당연히 좋아지는 해가 되고 내후년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근데 자세한 거는 내년 한 중순 간 다음에 다시 한번 공급 불량이 나오겠느냐도 보면 되겠죠. 자, 다음 DB하이텍. DB하이텍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제가 DB하이텍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반복해서 드렸는데요. 이 13,500원 구간 그리고 15,000원 구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500원 구간은 DB하이텍이 이 아래서는 이 굉장히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 전후가 되고 15,000원을 넘어가 줘야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15,000원 넘어간 다음에 조금 지지부진한 것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결국 17,000원 돌파하고 19,000원도 어려운 자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19,000원까지 돌파하고 22,000원 간 다음에 24,000원에서 멈추지 않으면 더더욱 많이 갈지 그 부분은 22,000원까지 보고 나서 판단하자고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500원 남았죠. 벌써 25,500원입니다. 그래서 DB하이텍 뭐 파운드리의 강자로 과거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뭐 10위권 안에도 있던 종목인데 기존에 부채가 많아서 못 올라가고 있었다. 근데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채 쪽은 해결이 됐고 이제부터 수익을 얻으면 R&D 쪽에도 굉장히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고 기업에서도 유보금을 챙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DB하이텍은 진짜다라고 제가 올해 중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조정 하나 없이 이렇게 강한 모습은 저도 조금 의외네요. 제 생각보다도 지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리콘웍스 이 종목이 제일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LG에서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반도체 관련 쪽으로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이제 그나마 이 종목이 반도체 관련 중에서 제일 좀 걱정이 되는 종목 중 하나다. 얘가 좀 빨리 살아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37,000원 회복되느냐는 중요하고요. 37,000원까지 회복돼서 안착한다. 그러면은 이제 약세에 대한 부분은 날려버릴 수 있고 우려는 날려버릴 수 있고 4만 원까지 회복된다. 4만 원부터는 위쪽 이제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 보유하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슬슬 살아나는 모양이 보이고 있어서 조금 안도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밴드 그리면서 가면은 지금은 하단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옆으로 기어가면서 이 상승 밴드를 이탈하는지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 전공력 쪽에서 원익 IPS, 뭐 테스 가장 대표적이라고 1월부터 말씀드렸는데 35,000원 까지 찍고 이제 34,500원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서도 뭐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원익 IPS는 기존에도 22,500원 구간까지 오면은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DB하이텍이 지금 원익 IPS처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 그런 과정인 거죠. 원익 IPS는 먼저 상승한 다음에 쉬고 있습니다. DB하이텍도 뭐 22,000원이 될지 24,000원이 될지 상승한 다음에 조금 쉬어갈 때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으니 조정 구간에서 매매하시면 되겠죠.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테스도 마찬가지 뭐 하이닉스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뭐 15,000원 이탈한 다음에 여기 회복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회복한 다음에 15,000원에서 23,000원까지 간 뒤에 잠시 쉬고 있죠. 자, 2만원 구간에서는 지지력 테스트를 이쁘게 거의 뭐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지지력 테스트를 잘 받았습니다. 지지력 테스트 받은 뒤에 꼭 나와야 되는 게 뭐다? 저점 매수세다. 양봉도 이쁘게 세워줬고 거래량이 나쁘지 않아요. 조금 더 실렸으면 좋았을 텐데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 움직임도 이 양봉 아래쪽에서 안쪽에서 움직였죠. 아래로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위쪽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22,500원 돌파하면 다시금 추세를 만들며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22,500원 저항 돌파하는 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저항 돌파를 못한다. 저항 구간은 비중 축소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유닛 테스트, 후공정 쪽에서 유닛 테스트 테크윙 많이 말씀드렸는데 후공정 쪽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뭐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뭐 검사장비 쪽으로 해서는 워낙 탄탄한 기업이고 최근에 약세 흐름이 보이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하락인자형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아예 그냥 기왕 내려오는 김에 11,500원까지 내려왔으면은 좀 편하게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나오는구나까지만 확인시켜주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어정쩡하게 내려와서 얘가 반등이 바로 나올지 아니면 한 차례 내려와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올라갈지 고민되게 만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굳이 뭐 한 번에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분할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좋아요. 대신 13,500원을 돌파해야지 상승에 대한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테크윙. 이 종목도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늘 우려감을 씻어버리는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7%대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대신 거래량이 조금 아쉬워요. 요 아래로 쭉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렸어야 되는데 약간 아쉽네요. 그러면은 11,000원을 돌파하느냐 11,000원에서 저항받고 살짝 밀렸다 가느냐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편하게 400원 양보한다 생각하고 종가로 11,000원 안착하면은 그때 매수하시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조정받을 때 좀 더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야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72,000원 회복하는 구간이 관건인데 살짝 이탈했다가 이중바닥성 만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은데 72,000원 회복되고 하면은 74,000원까지 회복된다 하면은 완벽해지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동진 세미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조금 더 밀려서 13,500원까지 아까 유닛 테스트처럼 지지력 테스트까지 와주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물량을 더 늘릴 수 있고 신규 매수도 더 들어가도 되고 하는 구간인데 일부러 요 구간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세력들이 여기까지 가면은 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위쪽에서만 매매해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기존에 큰 상승을 한번 이뤄서 수익 실현을 다 하셨을 거고 중간중간에 매매를 하셨어도 충분히 좋은 구간입니다. 가격적으로는 사실 가격 상관없이도 매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걱정되시는 부분들은 이제 국산화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 일본 기업들이 이제 한국 쪽으로 이제 넘어올 수 있다. 예를 들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도 JSR이 한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고 생산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죠. 포토레지스트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일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라고 항상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재 산업은. 앞으로 일본을 지금 당장 아예 탁 칼처럼 끊을 수는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제가 조선업 설명 드릴 때 중국에서 아무리 우리나라 기술력을 뺏어가고 해도 이 미세한 노하우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용접하시는 분들, 특수용접, 수중용접 등등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 용접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이분들이 숙련된 용접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최소 15년 정도를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런 분들이 안 계세요. 베테랑 분들이 안 계세요. 우리나라는 있어도 중국은 이런 분들을
스카우트에 가더라도 육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노하우에서 밀린다. 이게 우리나라가 소재 쪽으로 가면은 일본에 이렇게 노하우가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노하우를 우리나라도 좀 쌓을 시간이 필요하겠죠. 일본 그래요. 뭐 경제 보복한 거 밉죠. 얄밉죠. 그런데 챙길 건 챙겨야죠. 당장은 일본을 우리나라가 아예 단절을 할 수는 없어요. 불매운동은 계속 한다고 해도 필요한 부분은 가져다가 쓰고 쓰면서 우리나라 이제 뭐 브라소, 뭐 포토레지스트 등등 해서 국산화에 좀 더 성공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랑 협력해서 맞춰갈 수 있는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JSR이 한국에서 공장 짓겠다, 한국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해도 삼성에서 대답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니네 짓든지 말든지. 거의 이런 형식이죠. 동지 세미캠하고 솔브레인을 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DNF도 그렇고 이 고민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가장 투탑으로 뽑은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있어요. 삼성전자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삼성전자 직접 투자도 하는 기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기존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방금 말씀드렸던 DNF라던가 이런 뭐 유진테크라던가 몇몇 종목들만 더 봐드리면은 DNF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서 이제 뭐 8,000원 구간, 이 구간은 지켜줬어야 되는데 얘가 삼성전자랑 똑같죠. 이탈한 다음에 3일 안에 빠르게 회복하고 거래량 늘렸어요. 오늘도 8,500원 넘어가면서 거래량 늘렸죠. 기존에는 거래량 바닥권이었는데 어제 오늘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윗골이 자꾸 달고 있는 건 기분은 나쁘지만 힘 자체는 지금 만들어서 상승 쪽으로 돌리고 있다. 오늘 보시면 전 종목이 다 방향을 아래쪽에 상승 방향으로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 하단으로 수렴해서 힘을 다 응축시켜 놓은 모양이죠. 종목들이, 지금까지 본 종목들이. 그러면은 그 후에는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 DNF처럼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흐름 자체는 하단 쪽으로 해가지고 돌파시 55,000원 죄송합니다. 15,500원 돌파 시도를 실패하고 16,000원대 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한번 돌파 실패하고 조정받고 있는 거죠. 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12,000원대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13,500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돌파가 나온다. 한 14,000원만 넘어간다 해도 이제 유진테크는 다시 한번 15,500원 돌파 시도하고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참고하시고요. 뭐 덕산하이메탈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봐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모습이 나왔다.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했죠. 쉴 때 매수해야 된다. 오늘처럼 이 6,500원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온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담으시면 되겠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자, 뭐 심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심택도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쉴 때 매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최근에 신나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잘 안 주고 있습니다. 11,000원 중반대 이후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쉬면은 10,000원 이하 부근이나 이렇게 왔을 때나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추격 매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아니어도 추세는 잘 만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조정 마치고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고 심택이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이 종목들은 기존에 쉬었던 종목들이 출발할 때 쉴 수도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굳이 지금 건드리지는 않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많은 종목들을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놓고 이런 주도주들을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은 충분히 내년까지 해서 반도체 쪽은 뭐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업종 중에서 뭐 반도체 쪽 당연히 앞으로도 잘 갈 텐데 올해는 어렵다. 내년부터 회복된다. 4분기부터 이 반도체 가격 하락하는 게 3분기부터 둔화되고 4분기 말에 이렇게 살짝 턴만 돼도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내년도까지 봤을 땐 이렇게 올라오고 내후년에는 공급 부족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MLCC 같은 경우는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한 2년 정도는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반도체보다 좀 느리다.
그리고 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보고들 MLCC보다 조금 더 느릴 것 같다라고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순서대로 지금은 반도체, 내년에 반도체가 충분히 상승이 나왔는데 MLCC가 덜 올랐다 그러면 MLCC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전기차도 보시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은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좋은 섹터들을 안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거를 다 매수하지 말고 순서대로 매매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는 상승 흐름을 탔고 MLCC는 따라오는 입장이고 전기차는 아직까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이런 성장주 계열 쪽으로 해서 주도주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은 편안하고 좋은 수익률, 굳이 테마주를 안 하더라도 편안하고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잘 참고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